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소련 시절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 협박을 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핵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하며 사실상 진짜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Для защиты нашей Родины, е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и людей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예비역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짐작했었다는 반응입니다. 전쟁이 러시아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토 수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군 동원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엉터리 주민투표와 동원령 발동은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对于乌克兰危机，中方的立场是一贯明确的。我们呼吁有关方通过对话谈判实现停火止战，尽快找到兼顾各方。 이번 동원령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재의 전황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심각한 병력 부족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으로 확전을 선택하면서 종전은 어려워지고 어느 한쪽이 손을 들 때까지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은 물론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입니다. Это была наша общая мечта и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И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Референдуму быть. 당초 러시아는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안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이달 내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명분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며 사기투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f this does transpire, and obviously it's not a done deal yet, but if this does transpire,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to any purportedly annexed parts of Ukraine. 독일과 프랑스도 러시아의 주민투표에 대해 사기투표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에 맞서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콜라이우주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가 현지 시간 19일 새벽 미콜라이우주 피우데 누크라인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원자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면서 발전소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또 주변의 수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송전선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원자로는 손상을 입지 않고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현재 피우데 누크라인스크 원전의 원자로 3기는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발전소 직원 중 부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침략자가 원전이 어떤 것인지 잊은 채
또다시 공격하려 했다며 러시아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들을 막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남부 탈환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콜라이우 주에는 러시아의 로켓포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초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도 원전과 주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단을 파견한 뒤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교전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IAEA는 추가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신속하게 기동하는 K2 흑표 전차가 일제히 포를 발사해 목표물에 명중시킵니다. 공격 헬기들이 기관포를 쏘며 지상군을 엄호하는 사이 산 중턱에 위장하고 있던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자 순식간에 수백 미터 반경의 목표물이 초토화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름을 떨친 대전차 로켓 제블린과 흡사한 국산 로켓 현궁도 위력을 뽐냈습니다. 육군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 헬기 등 23종의 육군 주요 전력 120여 대와 병력 600여 명이 투입돼 막강한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양한 육군 전력의 우수성을 국내의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전투체계를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승하기 위해 또 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육군 부대인 아미타이거를 적용한 기동화력 시범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첨단 전투장비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전투원들과 함께 무인기와 정찰 드론, 소총 드론까지 투입됐는데 모든 유무인 전투체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화가 아미타이거의 핵심입니다. 소총 사격 드론, 또 자폭 드론 등의 어떤 무인기 위주의 어떤 무기체계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지상무기 분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기동화력 시범에는 영국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25개국의 장성급 인사와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has been the K9 because artillery is king of battlefield. So artillery is most important system.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오는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육군은 홍보관 운영, 국제학술회의, 야외장비 전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더 직접적인 치료법이지만 다른 부위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라 이식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식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넣고 접착제를 묻혀 생쥐 피부에 심어줍니다. 피부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단단히 고정돼 힘을 줘 당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접착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의 우려도 적습니다. 찔러 넣고 저기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잡아주면 이제 성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DA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생체 친화 물질을 가지고 만든 특수 접착제 덕분입니다. 혀에 달라붙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산에 의료용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구분자를 섞어줍니다. 끈적하게 변한 물질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집니다. 붕대 2개를 접착제로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쥐의 경우 생착률이 낮았지만 돼지는 이식 한 달 뒤까지 80% 정도가 생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는 쥐의 경우 이식 모발이 오래 견디지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의 피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임상이 들어가기 전까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임상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임상 기간은 1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총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상처 치유나 지혈, 장기 이식 등 생체 조직의 접착이 필요한 분야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연세의료원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나 모양 모두 물리학에서 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하지만 전자나 수소 이온이 아닌 훨씬 무거운 탄소 이온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가 강해 더 적은 치료 횟수로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큰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암세포까지 도달하지만 중입자는 다른 정상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 위치에 가서 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가 암세포라면 엑스레이 치료는 앞 6개를 터뜨려야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중입자 치료는 다른 풍선 피해 없이 암세포 풍선만 딱 골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세계 6개 나라에 15대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장비 설치를 마친 세계 16번째 중입자 치료센터는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암이라면 모두 치료 대상이지만 특히 예후가 좋은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양성자손으로 25번, 30번 치료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12번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즉 췌장암과 폐암, 간암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내 최고 대학이자 대다수 수험생의 목표인 서울대학교. 하지만 지난해에만 400명 넘게 자퇴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각각 700명과 866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된 2007학년도 이후 자퇴생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보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는 코로나가 그때 퍼져 있었으니까 그때 집에 있으면서 반수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 한 30-40%는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 인원 중에. 정시로 오는 애들은 반수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수시로 온 애들이 수능 한 번 더 치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치대를 왔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의대를 가고 싶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른 4년제 대학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7천여 명, 전체의 4.9%가 학교를 그만둬서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은 공대 등 이공계 자퇴가 많았는데 의학 계열로 갈아탄 학생이 많아서란 분석입니다. 의학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또 정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조금만 높이더라도 어떤 전문직 학과 쪽으로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공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연고의 자퇴 비율은 2020학년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반수를 준비하기에 더 편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수리남에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을 국제 공조로 잡아낸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 마치 드라마처럼 관세청은 태국 관세 총국과 작전명 사이렌으로 합동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태국 측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에 한국인 2명이 연루됐다는 정보를 받고 관세청이 먼저 1명을 체포했습니다. 다른 1명은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잡았는데 여행 가방 등받이에서 필로폰 1325g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원통형 의자에 마약을 숨긴다는 정보를 태국에서 전달받은 덕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 우편으로 온 필로폰 1875g을 찾아냈습니다.
태국에 파견된 관세청 직원의 의구심이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을 한국으로 굳이 보내는 걸 의심해 태국 공항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보니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류인 야바 2만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관세청 직원이 흔한 커피 믹스를 한국에 보내는 걸 수상히 여겨 태국 공항에서 열어보니 필로폰 53g이 나왔습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외국인 마약 사범의 38%를 차지하는 태국 현지로 가서 마약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한국과 태국의 최정예 정보 요원들은 합동 근무를 하면서 마약 밀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공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ทำให้มีผลงานปฏิบัติการไซเรนสามารถสกัดกั้นหยุดยั้งขบวนการยาเสพติดได้ทันท่วงทีดังจะเห็นได้จากการสถิติการจับกุม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นัยสำคัญเมื่อเทียบกับก่อนมีโครงการ 사이렌 작전 결과 평소 검거량의 3배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35건, 필로폰 22kg, 야바 29만 정을 4개월 동안 적발해냈습니다. 무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태국 외에도 마약류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합동 단속을 확대해서 제2, 제3의 사이렌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밤에 대형 버스에 오릅니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200km 떨어진 외곽시설로 이송하는 겁니다. 자정 넘어 출발한 이 버스는 새벽 2시 40분쯤 고속도로 옆 도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7명이 숨지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구이저우성에서 나온 누적 사망자 수는 단 2명. 중국 당국은 지역 간부들을 문책하고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向全社会做出诚恳道歉. 그러나 들끓는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여객버스의 고속도로 운행이 교통법규 위반인데도 무리하게 격리시설 이송을 강행하다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如果不是很危险的话，造成不必要的伤亡。这个只能说尽量避免再有这种疲劳驾驶。 인터넷에서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맞서 국치를 잊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1931년 만주사변과 같은 9월 18일에 발생했다는 점에 빗댄 일종의 은어입니다. 또 무엇이 진짜 바이러스냐고 반문하거나 우리 모두 같은 버스에 타 있다고 적힌 그림을 공유하며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른 아침 일본 도쿄 총리공관 부근. 한 남성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국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조사에서 반대 여론은 6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의원까지 장례식 불참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공감 못하는 국장 강행에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まだその意味では説明が足り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세계 각국에서 약 700명 규모의 조문 사절이 찾아오면서 일본 경찰은 비상입니다. 장례식장 주변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주요 역 등 경비 강화에 전국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国内外の要人の安全をしっかりと守ることはもとより、利用される皆さんの安全を守るために万全の警備体制を取っ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장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등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0개국 이상과 개별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조문 외교 성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 당일까지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본 정부와 국민 사이의 골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놀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진원에서 500km나 떨어진 과나후아토주 레온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No, pues ya que salimos justo en las escaleras ya fue cuando se empezó a sentir. Estamos en el séptimo piso. Pues ya.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영도, 서경 103.4영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 오늘 멕시코는 규모 7.1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등에서 138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는 이후 이 날짜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은 훈련을 종료한 지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Después de vivir un simulacro, que todo sea falso y vivir un temblor real justo minutos después, muy escalofriante. Mi familia no está aquí, entonces yo no soy de aquí, la primera vez que vengo y asustado. 피해 상황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주에서는 집 구조물이 무너지고 건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진앙에서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역시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허리케인이 담고 온 빗줄기가 거대한 흙탕물이 돼 도시를 위협합니다. 힘겹게 버티던 철교는 결국 거센 물살에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휩쓸려온 통나무 마냥 주위를 헤집고는 강 아래로 흘러갑니다. 위협과 공포 그리고 허무함이 몰아닥치고 사라지기까지는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도 많았지만 강한 바람이 주민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을 주변을 부서진 나뭇가지가 바람과 비에 섞여 날아다녔고 인적이 끊긴 거리를 외롭게 지키던 가로수도 거센 바람에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탈 것의 이동이 중단됐고 거의 모든 곳에 전기가 끊기면서 도심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주민을 더 공포에 몰아넣은 건 5년 전 기억 때문입니다. Bueno, lo que pasa es que yo vivo en una casa que arriba es de madera y abajo es de cemento. Y es alto, el sitio donde yo vivo es alto. Y esos vientos pueden... 허리케인 마리아가 몰고 온 비바람에 주민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커 가난한 주민 3천여 가구는 부서진 채 그대로 방수포를 덧댄 집에서 비바람을 겨우 막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